사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그러니까 왜 나왔냐? 실제 나온 이유는 이제 평균 변화율로는 더 이상 커버가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가 속도가 뭐 1분에 한 번씩 바뀝니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 가다가 뛰어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막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조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뭐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 순간 변화율을 구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이 순간 변화율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평균 변화율을 배우고 이 평균 변화율을 배운 걸 통해서 이걸 순간 변화율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개념을 집어넣는 거죠? 우리 주아에? 어떤 개념을 집어넣죠? 평균 변화에다 뭐만 붙이면 순간 변화율을 바뀌는 거죠? 극한의 개념을 이제 리미트를 집어넣어서 이제 걔를 0으로 보내게 되면 이제 순간 변화율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 유명한 뉴턴이 하고 그 다음에 라이프치히즈가 그 비슷한 시기 때 이 미분 개념을 만들어 냈다고 합니다. 누가? 뉴턴과 이제 라이프치히즈. 1600년대 사람인 것 같아요. 보니까 17세기 때 사람인데 그 당시 때 뭐 천재였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천재들이 만들어놨던 것들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고, 이러한 그 순간 변화율을 그 움직이는 물체에 적용하면 이제 속력, 속도가 바뀌는 물체들을 수학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는 거고, 이거를 돈에다가 대입을 시키면 돈의 순간 변화율, 미시경제학. 돈의 조금 긴 텀의 변화율을 좀 알면 거시경제학이 돼서 이제 문과 쪽에서도 이제 돈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래서 워낙 미분은 많이 쓰인다, 조금 쓰인다? 엄청나게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분을 모르면 사실 뭐 아는 게 없는 거죠. 고등학교 수학에서 이제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미분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개념이 뭐가 나오냐? 맨 처음 뭐가 나오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 나오는 거죠. 평균 변화율. 중학교 때 자주 나오잖아. 그 응용 문제 보면 중간에 꼭 이렇게 되지 않냐? 학교를 가는데 중간까지 걸어가다가 그 다음에 중간에 뛰어갔다. 뭐 이러면서 이제 상당히, 그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문제 보면 그런 문제 많잖아. 거석시 문제에서 내가 몇 분 동안 뛰어갔을까요? 그러면서, 그죠? 근데 거기 이제 중학교 때 문제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을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다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죽었어요. 왜냐면 신호등이 나와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등속도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1차선 운동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다 죽어있어요. 실제는 여러분들이 뭐 신호등 보면 멈춰야 돼요, 가야 돼요. 부담 일단 해야 됩니까? 큰일 나죠.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반영이 이제 안 되는 거죠. 중학교 수학 따진다고 치면. 그죠? 자, 그래서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274번 평균 변화율이 나오는데, 평균 변화율이 이제 구간이 나오면서 구간당, 그러니까 이런 거야. 구간을 잡았을 때, 뭐 우리가 이제 지금 x축을 잡겠지. x가 1만큼 증가했을 때 y 값은 얼마만큼 바뀌냐, 이게 의미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 평균 변화율의 의미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이런 비율을 되게 많이 구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만약에 3시간 동안 9km를 갔어. 내가 3시간 동안 9km를 갔다. 그러면 3시간 동안 9km를 갔으면 1시간당 얼만큼 간 거죠? 평균적으로? 3km.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이런 평균 변화는 뭔 거냐면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 이동했냐, 아니면 얼마만큼 뭐가 들어왔냐,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구해요, 우리가. 그래서 이 평균 변화율은 어떤 거냐? 단위 시간을 여기서 이제 뭐로 바꾸는 거죠? x축인 거지. 그러니까 x가 1만큼 증가했을 때, 평균적으로 x가 1만큼 증가했을 때 y가 얼마만큼 변화했는지를 물어보는 게, y 값이 얼마만큼 변했는지 물어보는 게, 그게 뭐다? 그게 평균 변화율이에요. 평균 변화율. 그래서 이 평균 변화율이 어떤 개념과 비슷하냐? 그러다 보니까 x의 증가량으로 뭐를 나눈다?
y의 증가량을 나누게 되겠고, 그러니까 내가 x가 1일 때 뭐 4였어. 근데 5일 때 뭐 20이 됐다라고 봅시다. 5일 때 20이 된 거야. 그러면 x가 1만큼 증가할 때 y가 얼마만큼 증가하는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y 값의 변화량을 뭐로 나눠주면 되냐면 x가 얼마 동안에 얼마만큼 변하는지로 나눠주면 돼.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뭐냐? 이 공식의 의미가 뭐냐면 x가 평균적으로 1만큼 변했을 때 y는 이만큼 변하고 있냐. 이게 실제적으로 평균 변화율이고, 이게 뭐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기울기죠. 이게 기울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만약에 x를 단위 시간축으로 본다면 단위 시간 동안에 내가 얼마만큼 이동했냐. 이게 속력이죠. 1초 동안에 얼마만큼 이동했냐? 이게 몇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거고. 1분 동안에 얼마만큼 이동했냐? 그러면 미터 퍼 미닛이 되는 거고. 이렇게 단위 시간당에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를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수학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게 그런 의미인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기울기가 여기서 나오죠. 평균 변화율이 4분의 16이니까 4가 나온 거니까 결론 뭐야? 내가 x가 1부터 5까지 변화가 됐을 때 이 평균 변화의 의미는 내가 x가 1부터 5까지가 변화됐을 때 x가 1 증가할 때마다 y는 얼마만큼 변한다는 거냐면 y는 얼마만큼 변한다는 거죠? 4만큼. 그러니까 이 기울기의 그건 거야. x가 1만큼 증가하면 y가 그 정도만큼은 변했다 이거야. 평균적으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보자면 뭐 이런 그래프가 있었어요. 그때 뭐 1일 때랑 이게 5일 때가 이렇게 있었으면 이거를 구한 게 뭐다? 이 4가 뭐를 의미하는 거야? 이거야. 그래서 이때 1 가면 4 가는 거야. 1 가면 다에서 4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야. 1 갈 때 4. 이게 이제 평균 변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단위 시간 동안에 평균적으로 얼마만큼의 y값이 변화되고 있는지를 구한 게 그 구간에서 그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다. 근데 이제 평균 변화율이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간 동안에도 1초 동안에도 되게 많은 속도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1초도 너무 길다. 단위 시간이 1분이었어. 1분도 너무 긴 시간이다. 이거를 최대한 줄여보자 라고 하는 건데 봐봐. 아무리 줄여도 이 분모가 0으로 가면은 문제가 되냐 안 되냐. 값이 나와 안 나와. 분모가 0이 되면. 분모가 0이 되면 값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줄이긴 줄이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줄이는 거야? 아주 미세하게 줄이자. 거의 0에 가깝게 가게 만들자. 그게 바로 뭐다? 순간 변화율. 극한을 보내는 거지. 극한이 거의 0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0이 되는 건 아니니까 값을 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극한의 개념이 엄청나게 처음에는 대단한 개념이었죠. 지금 여러분이 봤을 때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개념을 통해서 이 순간 변화율을 구하게 되면서 수학적으로는 엄청나게 물리학적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알게 되는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만들기 전에 벌써 수학적으로 이거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야. 이 미분을 통해서. 하여튼 뭐 여러분들은 그 중요성을 지금 잘 체감할 수 없겠지만 그 시대 때는 그걸 통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미분이라는 것을 통해서 수학적으로 다 미리 어느 정도 만들기 전에 이게 어떻게 될지를 예상할 수가 있게 되면서 수학적인 모델로 천재들이 뭐 그랬어요. 그래서 뭐 우리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미분 뭐냐 평균 변화율의 극한입니다 이렇게 쉽게 배우고 있지만 그 당시 때는 대단한 것이었다. 아닌 것 같아요. 믿을 수 없습니까? 그 시대 돌아가지 않으면 믿을 수 없을 수 있죠. 274번 해볼게요. 274번은 이제 평균 변화율에 관련된 기본 문제죠. 자,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중간고사 앞장에서 볼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낼 수도 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앞장에 너무 어려운 거 내면 조금 상도덕적으로 이제 맞지가 않잖아. 그지? 앞 페이지, 1페이지부터 어렵게 됐다. 좀 그렇잖아. 그지? 뭐, 선생님들 여러분들 억하심정이 있지 않는 이상은 보통 1페이지는 쉽게 내주는 게 이제 상도덕이죠. 1페이지부터 어려우면 멘붕에 빠지지 않나요? 1페이지가 안 풀려. 그러면 거의 이제 애들이 벌써 거의 멘탈이 나가던데. 그래서 1페이지는 좀 쉽게 주겠고, 일반적으로 요즘은 한 3페이지부터
슬슬 조금 어려운 게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3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는 그래도 풀만한 거. 그래도 어디서 봤다. 이렇게 내는 것 같아요. 어디선가 봤었다. 그건 이제 또 그때그때 달라요. 꼭 그런 건 아니고. 그건 느낌이다.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인데 이게 어느 구간에서 이렇게 되냐면 1부터 a까지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이 뭐라고 했냐면 평균 변화율이 11이다. 그러니까 뭔 소리야? a 빼기 1 이게 x 변화량이죠? y 변화량은 fa 빼기 f1이 이게 무엇이다? 11이다. 그래서 이제 a 값을 뭐 대입해가지고 이제 구할 수가 있다. 몇 차 방정식이냐? 3차 방정식 느낌이네요. 기분이 안 좋네요. 그죠? 3차까지 가냐? 1 들어가면 몇이냐? 1 들어가면은 0이네? 사라지네? fa니까 a 세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fa 0이에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놓고 이게 11이니까 a-m을 곱합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3차 방정식이 나오네요. 11a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13a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11이니까 더하면 12가 되겠죠. a 값은 2보다는 크다 그랬어요. 자, 뭘 집어넣어야 될 것인가? 우리 채원아? 뭘 집어넣어야 되죠? 0이 되도록 만들려면 3? 얘 약수 중에 하나 집어넣으면 되지 않냐? 1은 안 되고 여기 3 집어넣으면 될 것 같은데? 3 집어넣으면 27 빼기 39 더하기 12 0 나오네. 그래서 A는 몇이었다? 3이었다. 3차 방정식부터 때려 맞추기잖아. 다 알고 계시죠? 아니야? 사회값 정리 배웠으니까 그거 쓸 거예요? 쓰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277번 한번 풀어봅시다. 상문제라고 하는데 하나 풀어봅시다. 얘는 왜 상문제일까? 풀렸나요? 우리 주한 풀렸어? 실패? 왜 실패했을까요? 실패? 자,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실패네? 은근히 실패가 많네? 왠진 모르지만 누가 실패하겠습니까? 자, 실패한 이유 한번 볼까요? 277번에서 그러니까 K 플러스 1에서 구간이 K를 빼고 F의 K 플러스 1에서 FK를 뺐더니 항상 뭐가 나왔다? 변경율이 K다. 그때 X의 값이 1부터 50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네요. 결론은 구하는 건 뭐냐면
1부터 50까지 변할 때니까 결론은 50 빼기 1분의 F50 빼기 F1이네. 요거 구하라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결론은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될 건 뭐냐면 얘를 찾는 거야. F1과 F50과의 차이를 찾는 거죠. 뭐 밑에는 알잖아요. 뭐 모르나 혹시 50 빼기 모르시는 친구 있으면 빨리 초등학교로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그죠? 모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찾는 거지. 그럼 이게 없어진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결론 밑에가 분모가 1이잖아. 이거야. fk 플러스 1 마이너스 fk가 k인 거야. 이런 거 봤을 때 잘 모르겠다.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 직접 대입한다. 어떻게 한다고요? 대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이제 그 F2는 1 대입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냐? FK 플러스 1이 뭐가 되는 거냐면 아까 이렇게 문제 어렵게 냈죠. FK 플러스 K. 그래서 만약에 이게 1 집어넣었잖아. F2는 F1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되면 1을 더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여러분들이 그 점화식 구분에서 그 수원에 보면 등차수열 변형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또 2를 대입합니다. 어떻게 되죠? F3은 뭐가 되는 거죠? F2 더하기 뭐가 되는 거죠? 2가 되는 거죠. 또 뭐 3을 대입할 수 있게 3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F4는 F3 더하기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어디까지 만약에 대입하면 되냐? 50이 나와야 되니까 일단 얼마까지 대입한다? K에다가 49까지 대입을 합니다. 그럼 이게 F50이 나오겠고요. 얘가 F49 더하기 49가 나와요. 얘네들을 양변에 다 더해요. 다 더하게 되면 이게 다 없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F50은 뭐가 되냐? F1에다가 얼마를 더하는 거가 되냐면 1부터 49까지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F50 빼기 F1은 얘예요. 얘가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이죠. 여러분들이 다 배웠죠? 어떻게 보면 되죠? 얘는 2분의 49 곱하기 50이 돼서 아닌가요? 2분의 n 플러스 2잖아. 1부터 49니까 n자리 49 넣고 n 플러스 1에 50 들어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25가 돼가지고. 결론은 이 위에가 뭐가 되냐? 위에가 넘어간 거야. 49 곱하기 뭐가 된다? 25가 된 거고. 밑에는 뭐가 된 거죠? 49가 있는 거죠. 약분이 되니까 답은 뭐가 나온다? 채원아? 20. 그 답은 25입니다. 이 문제가 상문제인 이유는 왜냐? 수원의 그 등차 수열의 그 부분하고 이제 시그마 있는 부분에서 그 점화식 있는 부분, 수열의 귀납적 정의 부분을 콜라보레이션 시켜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틀렸다면 이제 그 부분이 빠이 이렇게 해서 이제 기억이 안 나가지고 틀린 거죠 대부분. 수원 부분하고 엮었다. 사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수원이랑 왜 엮었을까요? 정말 싫어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틀린 거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변형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됐죠? 왜 어려운지 알겠죠? 이 문제가. 그래서 이제 대부분 틀렸다. 자, 이제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 의미를 물어보는데, 대칭을 이제 물어보는 센스. 자, 278번에서 이차 함수는 y, 이거, 정근, 대칭축 대칭이잖아. 이 대칭인데, 요거에 2부터 4까지 변화율을 이렇게 준 거죠. 여기서 기울기로. 이게 2고, 이게 4인데. 근데 뭘 구하겠냐? 문제에서는 0부터 2까지 변화해요. 0부터 2, 이게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가 0입니다. 0부터 2까지 변할 때 요거를 구하라겠어요. 여기 0부터 2까지 변화할 때. 그러니까 이 기울기를 물어보는 거죠. 0부터 2까지 변화할 때는. 그러면 이 대칭이니까 2하고 4까지의 그 변화율과 기울기하고 0에서 2까지 기울기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채원아? 이 둘은 어떤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대칭성 때문에 어떤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 AB 기울기가 2라고 할게. 이 기울기가 2야. 그럼 이 기울기는 뭘까? 마이너스 2라는 거야. 왜냐면 대칭이니까. 그럼 왜 그거 되는지 한번 내가 표현해볼게, 수식적으로. 이게 2면 이렇게 반대로 가잖아요? 그럼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얘의 변화율은 사실 뭐 계산할 게 없어요. 보자마자 암산이 가능하긴 한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볼게. 자, 봐봐. 대칭성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자, 봐봐. 우리가 이제 이 대칭 때문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F0과 F4는 어떻게 돼? 서로 같겠죠. 왜냐면 F 이게 대칭이니까. 2차 함수에서. 아, 맞아, 안 맞아? 같잖아요. 봐봐. 2부터 4까지 변화율은 이거야. 근데 이게 2라고 했단 말이에요. 문제에서 지금. 2부터 4까지 변화율이 2라고 했어요. 지금 기울기가. 그러면 0부터 2까지 변화율이 이렇게 돼요. 2 빼기 0분의 F2 빼기 F0가 된다는 거야. 지금 이걸 구하라는 거야. 문제에서 실제적으로 보자면. 근데 분모는 같아 안 같아? 같죠. 근데 분자를 봐봐. F0이 F4니까 얘를 F4로 바꾸잖아? 그럼 얘하고 얘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부호가 반대야. 왜냐면 봐봐. 얘 부호 반대하면 마이너스 F4 되고 플러스 F2 되잖아. 부호 반대야. 그러니까 분모는 똑같잖아. 분모는 똑같고 분자는 반대니까 이 2였던 게 뭐가 된다 여기서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왔을 때 좀 이렇게 대칭성이 되면 이 기울기의 부호가 뭐가 된다? 반대가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대칭성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뭐 계산해도 되겠지만 이건 보자마자 이거 기울기 2야? 그럼 이거 마이너스 2겠네? 답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게 왜 수식적으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다시 한번 증명을 해준 거예요. 오케이? 그 x는 이미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평균 변화율을 그냥 내면 조금 민망하니까 어떻게 냈느냐? 281번에서는 역함수 개념을 가지고 왔어요. 언제적 개념이죠? 역함수는 우리가 이제 고1 때 역함수 배웠죠. 그래서 뭐 기억나지? 잘 모르겠어요. 이 역함수 개념을.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을 그냥 내기 좀 민망해서 조금 어디랑 엮었다? 고1 때 배웠던 역함수 개념하고 엮었습니다. 자, 그러면 281번은 우리가 이제 보자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구하라겠냐? 역함수를 구하는데 C에서 D까지 변할 때 gx가 이제 fx의 역함수를 gx를 할 때 gx의 평균 변화율이니까 결론은 뭐야? d 빼기 c분의 gd 마이너스 gc를 구하라. 이건 지금 우리 문제에서 구하는 거야 지금. 역함수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고 한 거야 지금. c에서 d까지 변할 때니까. 근데 gd랑 gc를 뭐로 표현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이건 뭐냐? f로 보자면 GD는 뭐냐? F로 이걸 바꾸자면 만약에 GD를 내가 만약에 뭐 K라고 뒀어. 그러면 FK가 뭐가 되는 걸 찾는 거야? D가 나오는 걸 찾는 거죠. 역함수니까 다시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수가 들어가야지 D가 나옵니까? 보니까 함수에서 함수가 막 이렇게 있어요. 대충 있는데 여기가 지금 D가 나오는 데가 어디냐? 여기가 지금 D예요. Y랑 X를 만나는 데가. 이게 D인 거야. D가 나오려면 이게 지금 Y는 fx죠? 이게 Y는 fx예요. 이게 들어가야 돼, 이게. 그럼 이게 뭐죠? 이게 지금 문제에서 C죠. 그러니까 F에 C가 들어가야지 D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GD는 C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C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에서 역함수를 줬는데 역함수 말고 fx만 줬잖아. 그러니까 GD가 어떤 K라고 봅시다. 그러면 어떤 K가 들어갔을 때 F에서 D가 나오는 걸 찾는 거야. 그러니까 D랑 만나는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가야지? D가 나오면 F에서 D가 나오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냐? 거꾸로 찾는 거죠. C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GC는 봐봐. 이게 C잖아. 여기 C, 여기 C가 있겠죠. 이 C니까 이게 C란 말이야. 그럼 C랑 만날 때 여기 뭐야? 여기 뭐야? 여기 B죠. 그래서 GC는 B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D-C분의 C-B가 되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이죠? 4번인가요? 4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역함수로 거꾸로 물어보는 문제가 같이 나온 거죠. 평균 변화율이랑. 뭐 이렇게 엮을 수도 있다. 이제 또 역함수 기억이 안 나서 못 푸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까봐 조금 풀어줬습니다. 거꾸로 찾는 거야. 역함수니까 y 값이 나오려면 x가 뭐가 들어가야 되냐, 그런 식으로 역함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균 변화율과 이제 미분계수가 띠디딘 나왔어요. 그죠? 드디어 미분계수 등장. 이제 평균 변화율의 극한. x의 값이 1부터 3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과 C에서의 미분계수가 같을 때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미분 공식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뭐 미분계수의 정의를 통해서 푸는 친구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객관식으로 나왔는데, 미분계수 정의로 풀면 약간 미친 거죠. 근데 이제 미분계수 정의로 푸는 거를 알긴 알아야 돼. 그 왜 알아야 되냐? 서술형에서 선생님들이 가끔 미분계수의 정의를 통해서 구하시오라고 낼 때가 있어요. 자, 객관식이면은 그냥 공식 쓰시면 돼요. 그걸 미분계수 정의 쓰고 있으면 답답한 거죠. 안 그래도 시간이 모자른데. 근데 서술형에서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푸시오, 뭐 도함수의 정의를 통해서 푸시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연습은 돼 있어야 돼, 안 돼 있어야 돼? 연습은 돼 있어야 됩니다.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미분계수 정의를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3부터 1까지 평균 변화율이니까 3 빼기 1에 F3-F1이 평균 변화율이 되겠죠? 3부터 1까지, 1부터 3까지. 미분계수가 같다. 리미트 C에서 X가 어디로 갈 때냐? X가 C에서라고 했으니까 fx 빼기 fc가 되겠고, x 빼기 c, 요게 이제 C에서의 미분계수죠. 뭐 두 가지 표현 중에 첫 번째 걸로 쓸게요. 그냥 이렇게 되는 게 f'C죠. 그래서 이제 계산해보면 2분의 f3은 대입하게 되면은 9 빼기 2니까 3이 되겠고, f1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리고 x가 C로 갔을 때 x 빼기 C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2x가 fx고, C는 대입하게 되면 C제곱 마이너스 2C가 됩니다. 이게 0분의 0꼴이죠. 계산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다. 요거는 2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2 나오는 것 같고요. 요거는 x 마이너스 c의 제곱, x 빼기 c로 묶이냐 안 묶이냐? 묶이겠죠? 여기 마이너스 2로 묶으면 또 x 빼기 c가 됩니다. 밑에 x 빼기 c가 있겠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c로 가는데 약분이 되는 거죠. x 대신에 이제 c를 대입하게 되면 2c 빼기 뭐가 나온다? 2c 빼기 2가 나오는 거죠. 이게 2가 돼야 되니까. 그런 2c는 4가 돼서 c는 뭐가 된다? 2가 된다. 뭐 이런 이제 문제가 되겠죠. 공식 쓰면 더 쉽게 구할 수는 있겠지만 0분의 0꼴이니까 뭐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이제 풀려고 이제 풀었죠, 대충. 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죠. 미분계수 정의는 연습 좀 하세요. 서술형 때문에 연습 좀 하세요. 공식만 쓰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문제가 뭐냐? 미분계수의 뭐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극한값의 계산이 나옵니다. 자, 이건 이제 깔맞춤이죠. 여러분 공식 좀 알고 계시죠? 첫 번째는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인데, 여기서 어디가 깔맞춤이 돼야 되냐? 우리 채원아, 여기죠? 얘가 0으로 가야 되겠고 이 두 개가 서로 깔맞춤이 돼야 된다. 그게 이제 첫 번째 285번 개념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f'1이 2가 돼, 마이너스 2라고 줬고 이렇게 준 거죠. 미분계수 변형으로 준 거죠. 이거 이제 잘하죠, 여러분들? 스탠다드로 해줘야 돼요? 스탠다드 할 수 있죠. 뭐 그래도 한번 오랜만에 하니까 스탠다드로 한번 풀어봅시다. 이제 이거는 이제 0분의 0꼴 문제들 중에서, 내가 0분의 0꼴을 푸는 문제들 중에서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가 인수분해, 두 번째가
유리화, 세 번째가 미분계수의 정의, 네 번째가 이제 로피탈의 정리가 되겠죠. 그 중에서 얘는 미분계수 정의로 깔맞춤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 F1을 더하고 F를 어떻게 하죠? 빼죠. 이거는 시계 변형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0을 더한 거잖아,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죠. 이거 나누죠, 이렇게. 각각 수렴하기 때문에 H분의 F의 1-2H랑 마이너스 F랑 묶고 여기 마이너스로 묶어가지고 리미트 H가 0 왔을 때 H분의 F의 1 플러스 3H 마이너스 F1 이거 두 개 묶죠. 이렇게 묶죠. 그 다음에 얘를 깔맞춤 시켜야 되니까 여기다가 뭐를 곱한다?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여기 바깥에도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된다. 여기 3이니까 3 곱하니까 밖에도 3을 곱해줘야 된다. 그럼 이 부분이 뭐가 된다? F'1이 된다. 마이너스 2가 앞에 붙어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F'1이 된다. 앞에 뭐가 붙어있다? 마이너스 3이 붙어있다. 답은 마이너스 5의 F'1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2였다 대입하게 되면은 답은 뭐 10이 나온다. 뭐 이런 문제가 되는데 실제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어떻게 보이죠? 이렇게 봐서 오케이 마이너스 2 오케이 3인데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5 이렇게 풀죠?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마이 플러스 3이지만 마이너스 2가 마3이어서 마이 마3 마이 5 마5다 이렇게 풀죠. 실제는 이렇게 하기 귀찮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가장 기본의 근본은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한 0분의 0골의 극한값의 풀이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깔맞춤 시키는 게 상당히 귀찮다 안 귀찮다? 귀찮다. 그 느낌과 필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288번을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288번. 그러니까 내가 이 288번 풀라는 얘기는 이렇게 막 변형을 이렇게 우리가 뻔히 아는 대로 이렇게 주면은 뭐 큰 문제가 없는데 가끔 선생님들이 이 변형을 조금 이렇게 그지같이 주면은 우리가 이제 문제를 받는 당황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이런 거 주면 당황할 일 있냐? 그냥 딱 보자마자 공식아 한번 풀면 되는데 근데 이제 288번 같은 것들은 좀 이게 뭐지?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치? 이런 문제들은 항상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미분계수 정의를 쓰는 거니까. 보통 이런 문제가 지금 봐봐 이게 0으로 가니까 얘는 무한대로 가는 거고 얘는 0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무한대 곱하기 0골이어서 여기를 보통 이제 통분하게 되면 뭔가 나오는 거죠. 여기 통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고 위에는 FA 빼기 FA 플러스 H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통분하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누구를 가지고 올 거냐? 이 H분의 FA 플러스 H, F 마이너스 FA를 가지고 올 거야. B가 미분계수 정의니까. 통분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H분의, 얘 뭐 반대로 갈게?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에 갖고 오겠고. 여기 누구 남냐? 남은 놈은 FA 플러스 H에다가 마이너스 1이 남는 거야. 그럼 얘가 날아간다고. 얘가 왜 날아가냐? 얘가 뭐죠? 얘가 미분계수 정의잖아. 얘가 뭐죠? F' 뭐가 되는 거죠? 얘가 F' A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0 대입하게 되면 이게 FA의 제곱분에 뭐가 되는 거야? FA가 두 개 있잖아. 0 들어가면. 제곱이잖아.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근데 답은 FA 제곱분에 F'A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니까 답은 몇 번이 된다? 1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각각 나눠가지고 이제 수렴하고 얘도 지금 수렴하니까 따로 써줘. 그러니까 미분계수 정의를 갖고 와서 수렴으로 나눠준다는 거죠. 이게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 되는 거죠. 항상 이런 수식이 나오면 0분의 0걸 풀 때 미분계수 정의 이용하는 거예요. 뭐 아니의 확률이 없죠. 사실 뭐 배운 게 그것밖에 없는데 뭐 다른 거 이용하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통분을 많이 하지.
무한대 곱하기 0꼴이 되는 거예요. 이제 통분해가지고 이제 미분계수 쪽 갖고 오고 나머지 쪽 다른 데 놔두고 이렇게 분리.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런 문제들을 뭐 당연히 풀어갖고 오는 일은 없겠죠, 선생님이. 선생님 뭐 고3들 킬러 문항 아니면 사실 거의 안 푸는데. 고1, 고2, 중2, 중2, 중3의 모든 수업은 그냥 보자마자 풀어야 되는 거죠. 웬만하면 다 풀 수 있죠. 왜냐면은 이게 어떻게 바뀔지를 다 머릿속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얘도 뭐 미분계수 정의로 바꿔주겠죠. 가역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자마자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뭐 그런 거죠. 그죠? 파이팅 하시고요. 다 됐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미분계수 이용한 거 이제 첫 번째 공식 했으면 이제 두 번째 것도 나와야 되겠죠. 이제 두 번째 거는 이거죠. 여러분도 알겠지만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x-a분의 fx 빼기 fa 평균 분할의 두 가지 표현인데 요거로 맞추는 게 이제 290번이 되겠죠. 얘는 난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 유형 있잖아. 얘는 잘 모르면 그냥 롭사 정리 쓰세요. 최고예요. 진짜 뭐 사실 아까 전에 이 유형도 롭사 정리 쓸 수 있긴 하거든. 얘만큼 아주 좋진 않아요. 쟤는 공식도 있으니까 공식 쓰는 게 더 빠를 때도 많아가지고 사실. 얘는 잘 보세요. 리미트 x가 2로 갔을 때 얘로 맞춰줘야 돼. 어차피 궁극적으로는 쟤로 맞춰줘야 되는데 2fx 빼기 x의 f2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뭐를 더하고 뭐를 빼야지 이제 맞출 수 있을 것이냐 라는 싸움인데 얘는 롭트 했으면 다른과 같이 해결되긴 합니다. 일단 더 중요한 거 보세요. 여기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갖고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fx 빼기 f가 있는데 2가 앞에 2가 붙어있잖아. 그러니까 2를 더해주고 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2를 fa를 해주다가 2로 가는 거죠? 2fe. 그러니까 2fe,를 해주고 2fe,를 빼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 들어가는 거야. 2로 묶어가지고 여기가 나오도록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얘네 둘이 이제 묶는 거죠. F2로 이제 묶어가지고. 이게 이제 정석적인 방법대로 푸는 겁니다. 변형시켜서. 그래서, 항상,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지. 저렇게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2로 묶으면은, fx 빼기 f2가 되겠고요. 여기 밑에는 x-2가 있는 거죠. 나머지, 마이너스 또 묶어가지고, 리미트 x가 2로 갔을 때, 얘는 f2로 묶이잖아. F2로 묶이니까 F2로 묶이면서 이제 X 빼기 2가 남습니다. X 빼기 2가 있는 거죠. 약분이 되는 거죠. 맞아 안 맞아요? 그럼 얘는 이제 미분계수 정의니까 이게 F'이니까 이게 2F'2가 되는 거고 빼기 F2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이게 F2밖에 안 남아가지고 빼기 F2. 그래서 답은 2배의 F'2가 5죠. 빼기 F2는 2니까 10 빼기 2니까 8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푸는 겁니다. 미분계수. 근데 이제 얘는 봐봐. 얘는 사실 이제 넣자마자 여러분 알겠지만 뭐 딱 부모 넣으면 0분의 무슨 꼴이죠? 0분의 뭔 꼴이에요? 0꼴이잖아. 특히 F는 뭐죠? 2잖아. 사실 얘가 지금 미분을 때리면 롭사 정리 쓰면은 분모의 x를 미분하면 1이에요. 분자는 2f'x가 되겠고 요거 2x, 마이너스 2x니까 미분하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2를 대입하게 되면 2f'2 빼기 2가 되면서 바로 10-2니까 8이 나오는 거죠. 롭사 정리 쓰는 게 이제 아주 꿀입니다. 뭐 이런 유형은 롭사 정리에서도 푸는 거를 당연히 이렇게 풀 줄 알아야 돼. 이제 근본적으로 저렇게 풀 줄은 알아야 되겠지만 왜냐면 서술형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서술형에 알고 있긴 해야 되겠지만 뭐 객관식에 나왔어요. 뭐 롭사 쓰세요. 막 빠르게 가십시오. 보조적인 수단으로 쓰라는 얘기예요. 계산할 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로피탈 못 쓰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들로 292번 같은 걸 내는 거죠. 로피탈 쓰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 안 맞아? 그죠? 292번은 어떻게 풀어야지 잘 풀었다고 소문이 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풀어볼까요? 292번.
292번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것도 어차피 미분계수 정의를 써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런 식으로 분모 분자를 다 유리화하는데 여기서는 x-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계산해주고 위에서는 이렇게 먼저 계산합니다. 왜냐? 이렇게 계산한 것만 뭐가 나오기 때문에 미분계수의 정의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것도 어떻게? 한 곳에 밀쳐놓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바꾸는 이유는 미분계수 정의를 이용하기 위해서 변형시키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어떻게 되냐?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먼저 하면 x-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먼저 하는 거죠. 왜냐? 그래야지 뭐가 나오니까? fx 빼기 뭐가 나오니까? f1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미분계수 쓰고 나머지 남은 거 뒤에 쓰는 거죠. 위에는 루트 x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f'1이 되는 거고. 얘는 이제 1이 들어가게 되면 2 루트 f1이 되는 거죠. 1이 들어가면 2가 되는 거죠. 약분 되니까 결론은 루트 f1분의 f'1이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됐나요? 어려워요? 답은 뭐죠? f1은 몇이래요? 4. 이게 4니까 루트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f'1은 3이니까 답은 2분의 몇이 나온다?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형시키는 문제들의 유형들은 내가 그렇게 뭐 좋아하는 문제 유형들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도 뭐 내신에선 나와요. 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거의 출제되는 경우들을 이렇게 복잡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은 없어요. 수능과 모의고사에서는. 되게 간단한 심플한 것들 위주로 나오거든. 뭐 수능과 모의고사에서는. 일단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풀어보시면 되겠고 293번은 이게 바꾸기가 조금 불편하죠. 293번은 바꾸기가 이제 좀 불편한데 얘를 어떻게 바꿔야지 좀 쉽냐라고 한다면 치환해서 바꿔야 되거든요. 293번은. 그러니까 293번 같은 건 뭐 치환하고 막 가려고 그러면 복잡하니까 로피탈이 최고예요. 사실 293번 같은 거는 사실 뭐 치환해가지고 막 바꾸고 막 그래야 되는데 x 플러스 1을 치환해야 되고 t로 막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계산 뭐 겁나게 짜증나고 복잡하니까 이런 거 할 때는 웬만하면 뭘 쓰는 게 좋다? 로피탈의 정리를 통해서 푸는 게 신상에 이롭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갔으니까 293번에 한번 로피탈을 풀어볼게요. 이걸 안 그러면 막 치환하고 막 세임시험을 좀 해줘야 되는데 로피탈을 통해서 이제 293번을 좀 풀어보면 여러분들한테 자,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올라가야 되죠? 수렴하기 위해서 0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1을 대입하면 F3 빼기 6은 0이다 라고 해서 F3은 뭐가 나온다? 6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0으로 미정계수 결정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 0분의 0꼴이니까 이제 뭐를 쓸 수 있다? 로피탈 정리를 쓸 수 있으니까 분모 분자를 뭐로 미분한다? X로 미분해요. 밑에는 뭐가 되겠냐? 3X 제곱이 되겠고 위에는 합성함수 유인법인데 F' X 플러스 1에다가 성립은 1이잖아. 이게 끝이에요. 대입합니다. 그럼 3분의 F' 3이 돼요. 이게 몇이죠? 바람이죠. 그래서 F' 3은 뭐가 나온다? 3을 곱해주니까 12가 나옵니다. 끝나는 문제죠. 더하기
더하면 답은 뭐 18이 나오죠. 부피태 정했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풀릴 수가 있습니다. 치환하고 막 행쇼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럴 게 거의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유형 6번은 별표를 치시고 얘는 그냥 암기를 해도 무방합니다. 얘는 이게 그 도함수의 정의나 미분계수 정의 이용하는 문제죠. 294번 문제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개념이죠. F'0를 구할 때 F'0는 두 번째 공식 있잖아. 리미트 h가 넘어갔을 때 h분의 f의 x 더하기 0 빼기 f의 제로 0 더하기 h분의 이렇게 가는 거죠. F'0 제로가. 그때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죠? 294번에 있었던 그게 들어가는 거죠. 요거를 이제 바꿔서 이제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맞아, 맞아. 그러면 F'0는 이게 F 뭐로 바뀌죠? F0 더하기 FH로 바뀌면서 F0니까 H 없어지죠. H분의 F0가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냐면 문제에서 뭐라고 줬죠? 2다. 그러니까 요게 2예요. 그러니까 리미트 h가 0 갔을 때 h분의 fh가 2다는 거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얘가 자 그러면 f'1을 구하려면 f'1을 구하려면 이게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인데 얘를 갈라버리면 이렇게 돼요. f의 1 더하기 fh가 되겠고 다시 f1을 빼니까 h는 fh만 나와. 그거 몇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뭐, 이게 몇이라는 얘기죠? 2라는 얘기죠. 얘도 어차피 2가 나와요. 왜냐면 이게 2였으니까. 얘도 얘만 나오잖아. 2. 이렇게 요 부분을 이제 바꿔서 풀어주게 되는 문제 유형들이 이런 문제죠. 도함수 정의에서 똑같이 나와요. 또 도함수 정의에서. 뭐 요거는 거의 이거 쓰는 문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한번 연습 삼아서 296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6. 오늘 여기까지 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은 다음 시간에는 뭐 다 하고 두 번 정도 더 하면 이분계수 조금 끝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적방으로 가겠죠? 적방으로. 목표는 13회쯤이면 이제 적방이 20일 정도쯤엔 끝날 것 같긴 하거든요. 늦어도 우리 진도는 사실 더 빨리 끝내고 싶은데 그렇죠? 그래서 18일 저녁 때 갑자기 선생님이 호출하면 슬픈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다. 네, 웬만하면 안 부를게요. 최대한 빨리 나갑시다. 다음 주에 월수금에는 아프지 마시고요. 시험 대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로는 또 다른 문제들도 숙제로 이제 나가겠죠. 즐거운 숙제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다. 풀었어요? 296번? 추석 선물 숙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대비 문제집들을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움 때까지 배포하면 되잖아. 적방 전까지 다 나갑니다. 확실합니다. 그건. 적방이 다 끝났을 거냐 안 끝났을 거에 차이는 있겠지만 적방 전까지는 다 끝나는 거고 적방 전까지 다 나간다는 얘기는 이제 수업 때 놀아도 돼요. 근데 무려
토, 일, 월, 화, 수인데 뭐 한 이틀 노세요. 이틀에서 한 3회 정도, 이틀 정도 놀고 나머지 날은 좀 공부 좀 하세요. 다 놀면은 이제 19일날 공부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선생님도 다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이게 한 5일을 완전히 스트레이트 놀잖아? 그 다음에 5일 공부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선생님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해봐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고등학교 때는 너무 노는 거를 그냥 막 놀면 안 돼. 좀 놀더라도 중간에 조금 공부하면서 놀고. 그러니까 뭐 하루에 뭐 한두 시간이라도 꼭 앉아서 공부를 해서 다음날 공부할 때 너무 힘들지 않게. 뭐 내가 뭐 하루 왼종일 공부하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저 5일을 분명히 스트레이트로 풀로 노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한 번도 책을 한 번도 피지 않고 정말로 오직 이때 아니면 놀지 못한다는 강력한 이념을 가지고 노는 친구들인데 그러면 그 5일만 힘든 게 아니라 그 다음날 그 다음날에서 한 3일까지 해가지고 스트레이트로 계속 공부가 안 돼요. 그럼 일단 시험 망한 거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시험 며칠이 안 남았거든요. 지금 보면 행시는 뭐 거의 코업 아닙니까? 그럼 이제 거의 이제 망한 거예요. 이제 거의 망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선생님도 공부를 안 해봤었으면 내가 이렇게 얘기를 못하겠지만 해봤잖아. 다 알아요, 선생님도.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 때가 이게 편히 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편히 놀 때는 언제냐? 수능 끝나. 편히 노시면 돼요. 그때 정말 열심히 노시면 누구도 말리지 않습니다. 그때 수능 잘 보고 놀잖아? 그럼 집에서 돈도 잘 줄 거예요. 그때 노시고요. 그 전까지는 막 미친듯이 놀면은 너무 타격이 커요. 공부할 때.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에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지방으로 가겠습니다. 아무데나. 그러면 모르겠지만 나는 조금 집 근처로 너무 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학교가, 대학교가. 저 멀리 있어서 도저히 통학이 불가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스트레이트로 막 놀면 갈 곳이 별로 없어요. 전문대학교 가면 근처 갈 수 있긴 한데 나와서 별로 갈 데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뭐 취업하기가 어려우니까 공부하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296번 막 놀게 해주고 싶어요. 중학생들은 다 놀라도 돼요. 내가. 여러분 이제 고2잖아요.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수능이. 정말 가슴이 아프지만 그러니까 그게 가슴이 아프지만 탈출도 해서 2년 남았구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지금 중3들은 놀고 그냥 앞으로 탈출하려면 먼 길을 가야 돼요. 아직. 아닙니까? 시간이 많지만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제대로 살려면 빡세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한 1년 2개월 뒤면 이제 다 탈출합니다. 특히 이제 수능 끝나고 기말고사 볼 때 고삼 애들 아주 신나게 보죠. 가서 이제 다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보더라고요. 아무도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하여튼간에 뭐 우스갯소리고요. 하여튼 뭐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내가 막 뭐를 많이 내줄 거예요. 선생님은 열심히 가족들에게 봉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별로 놀지는 못해요. 이제 놀기보다는 가족과의 이제 봉사의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F'2가 몇이다? 7이다. F'2는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의 2 플러스 h 마이너스 f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K를 또 구해야 돼요. 바뀔 때마다. F'K는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의 k 플러스 h 마이너스 fk를 구하시면 돼요. 이 논이죠, 지금. 그래서 이제 시그마 느끼트예요. 시그마는 왜 또 나오는지 몰라. 그치, 짜증나게. 그쵸? 그래서, 이거 넣으면은, 이거 바뀌겠죠? 이렇게 바뀌겠죠? 바꿔주면은,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자, 2 들어가고, f2 더하기 fh까지 와주시고요. 곱해서, 2배의 2h니까 4h 빼기 1 되겠고, 마이너스 f가 됩니다. 이렇게 없어지죠. 그래서, 자, h로 약분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이거 두 개 나눌게요. 그냥 0으로 가는 놈과 못 가는 놈. h분의, 얘는 약분되니까 fh 빼기 1. 하고, h 약분되면 플러스 뭐가 되는 거죠? 4죠? 근데 이게 몇이다, 이게? 7이다. 결론은 뭐를 알려준 거냐? 첫 번째 식에서, 이게 몇이다, 이게 몇이다, 이게 3이다. 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요놈이 3. 여기 다른 약분되니까 없어져요. 탈출. 얘가 3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또 구하는 거죠. 얘는 뭐가 나올 것이냐.
자, FK 더하기 FH 써주시고 플러스 2배의 KH 써주시고 빼기 1 마이너스 FK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뜬 거고 FK 빼는 거 없어지죠. 그럼 마찬가지로 약분되는 거 빼면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약분되는 거 빼면 FH 빼기 1이 있습니다. 똑같이 나와요. 여기는 약분되니까 2K가 나오죠. 그래서 요게 아까 뭐였죠? 요게 아까 뭐였죠? 요게 3이었죠. 그러니까 F'K는 뭐가 되는 거냐? 2K 플러스 뭐가 된다?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그마 돌리는 거죠. 그래서 얘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돌리면 되냐? 좋아요. A부터 C까지. 그래서 K가 A부터 C까지 얘 집어넣는 거예요. F'K. 2K 플러스 3. 벌써 많이 봤었던 거죠. 2배의 2분의 10 곱하기 11에다가 얘 곱해서 10 곱하기 3이 되겠죠. 답은 110 더하기 30이니까 답은 14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형 6번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숙제를 해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RPM도 다 나가고 있죠. RPM 뒤에 있는 것들도 다 푸세요. 열심히 푸시고 아직까지 숙제가 많지는 않죠. 그렇죠? 더 필요한 친구들은 얘기하세요.